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제12장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아,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그 재해나 사고 따위가 일어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서 함께 어, 비슷한 유형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았다가 그 위험을 대비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함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중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에게 위험이 발생하죠. 실업, 질병, 노쇠, 출산, 상해,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 체제를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Social Insuranc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은 다양하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면 생명보험 이렇게 하고 아, 물건의 손해를 보는 걸로 중심으로 하면 물적보험은 손해보험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를 중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가 삼성생명이 있으면 삼성화재가 있고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적보험, 사회보험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4대 보험을 어, 제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4대 보험이라는 개념은 보험은 일단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에, 기준소득 월액 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4.5%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근로자 개인이 요거에 비례해서 회사에서 사장이 4.5%를 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월액의 3.12% 해마다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일정한 이것도 한 3, 4%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를 말하고 근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용자가 내는 거 포함해서 국민연금에 들려면 같이 내야 돼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어떤 위험이냐? 노후에 돈이 없어지는 위험. 즉,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나이 든 이후에, 즉 65세 이후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때에 생기는 돈이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본인이 죽으면 유족에게 연금이 나갑니다. 한 60% 나가게 돼 있고 대부분은 배우자에게만 나가고 자식에게는 유족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에 10년 이상 납입하면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받게 돼 있다. 아, 월급이 9%인데 이 중에 반은 근로자가 내고 반은 사용자가 낸다.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9% 전부를 내가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대비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연금이죠. 스스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강제하는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는 3계층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퇴직금 받고 그 다음에 개인이 따로 민간회사에 드는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직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그중에 4.5%만 내고 임의가입자, 즉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이런 분류가 있는데 여기는 모든 돈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은 법에서 정하는 건데 아, 최저 27만 원에서 최고 420만 원, 21만 원까지 해서 거기에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러나 누시는 아니에요. 보험료율은 똑같이 9%를 내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플랫 비례세에 해당이 된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가 보면은 52년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이제 60세부터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69, 제가 69년생인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조기에 받을 수 있으면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받으면 받는 금액이 팍 30%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내가 소득이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한 이제 200만 원 받게 될 거잖아요. 200만 원 받으면 9% 내니까 18만 원인데 이 중에 9만 원 정도 되고 노후에는 62만 원 매달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는 공기업이고 다양한 국민연금 관리를 위한 모든 관리 업무를 하고 이 위에 국민연금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금 뭐 한 3천조 원이 쌓여 있는데 수익성, 안정성, 공정성, 유동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세 개의 특수한 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무원연금만 비교해 보면은 여기 수익비가 나오잖아요. 수익비가 나오는데 아, 공무원연금은 약 2.7배를 받게 됩니다. 2.7배. 자기가 낸 돈에 국민연금은 약 1.7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센 거죠. 그 대신 더 많이 냅니다. 월 연금이 더 많이 받는 대신에 실제 내는 것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따로 여러분들 인사행정 시간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적립방식은 민간보험처럼 내가 낸 돈을 꼬박꼬박 쌓아놨다가 그 돈에서 주는 거예요. 반면에 부가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에 연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복합한 형태인데 부가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면은 2065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받을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어디로 적립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65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연금으로 받는 게 50%밖에 안 돼요. 그럼 50%가 됩니다. 지금은 40% 정도 돼 있는데 더 받는 연금이 되려면 50%를 인상하려면 그만큼 더 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좌파인데 좌파적 주장을 실현하려면 그만큼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 공무원 연금은 한 63% 되는데 국민연금은 40%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처럼 놀리려면 부담률이 7%잖아요. 거의 더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내야 된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소득을 재배분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부자들이 고소득층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생명이라고 떼지면 동일한
생명, 만 80세까지 산다 따지면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지만 고소득층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역진적이다. 고소득층이 어, 이익을 보는 미국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이것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된 이게 이제 2013년에 재정 추계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2000한 60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지금 한 3천조 모여 있던 게 싹 없어집니다.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사람들 내는 사람한테 더 내게 하고 아, 받는 거는 더 적게 받도록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신되는 개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결국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주황색 선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점점 줄잖아요. 근데 받을 사람은 수급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앵코가 난다 이런 것이죠.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에 위험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죠. 시작은 뭐 이렇게 지역 건강보험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부터 전 국민 모든 건강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리하는 공단은 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어, 지급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들이 돈을 떼먹기 쉽거든요. 가짜로 나이롱 환자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은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여기다 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심사평가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도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에도 통보를 하면 그 돈이 병원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10만 원어치 치료받았으면 2만 원 정도는 자기 돈으로 내고 8만 원 정도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0만 명, 3%라고 그랬죠. 150만 명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아니고 의료급여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거의 3%가 아니라 97%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7.09%를 되게 있는데 그중에 반은 가입자, 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반을 부담하고 우리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반 부담하고 사용자, 학교에서 전체 100% 중에 30%, 국가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받느냐? 실제 아프면 현물급여로 실제 치료를 받는 거를 말해요.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거. 현금으로 받는 거는 요양비라든가 임신, 출산, 진료비 같은 거는 현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0%, 1세 미만의 경우에는 5%.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 한 20%는 내가 부담하고 80%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수가에 적용되는 예를 들면 성형 수술 같은 거는 아,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느냐? 1년에 한 100조 정도 하고 있는데 수입이 매년 있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14%고 지금 기금이라는 데서 요거는 이제 담배세 이런 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복지를 확대시켜 가면은 이 적립금이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28년 정도까지 가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공공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거는 직장에서 잘릴 위험이죠.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위험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하게 돼 있고 실제 직장에 잘려도 최대 8개월 정도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자는 안 돼요. 결국 직장이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가지고 최대 8개월까지 할 수 있고 1년 미만 가입자는 3개월,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8개월 정도 실업급여가 나온다. 그래서 1일 6만 6천 원이 최대액이에요. 뭐 자기가 받던 돈에 뭐 모든 걸 주는 게 아니고 1일 최대 6만 6천 원 계산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의 월급의 그 이하 수준을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뭐 재정이 안정된가 이제 취업자 수가 취업이 많고 실업자가 적으면 안정되는데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가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용보험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립금으로 따지면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업이 많아지면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산재보험,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100% 사업주 부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강제성이고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치게 되면 어,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건강보험하고 차이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데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이 일하다가 다친 건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없고 공무원 연금에 장애연금 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위험한 사업장은 10%까지 내고 위험하지 않는 건 1% 이내로 합니다. 만약에 음식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보수층에게 8% 정도를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합징수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통합징수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병원 치료받는 거, 휴업급여, 상병, 보상령, 장애, 간병, 유족급여 다양한 형태의 산재 보상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산재보험도 결국 2030년 되면 고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갈이 될 걸 예비하려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4대 사업보험제도를 제12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또는 AI와 협의하면서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